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리고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뭐 소부에서 하든 아닌 전원 합의체에서 하든 어쨌든 대법원이 조만간 그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SK 지분은 어느 정도를 요구하셨습니까?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전원 합의체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14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것도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일단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이제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담당 재판부에서 의견이 다르다랄지, 네. 아니면 이제 기존의 어떤 판례를 변경한다랄지, 네. 아니면 사유적 이목이 너무 집중되니까 어느 대법관의 어떤 한 부에서 네. 판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랄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죠. 그래서 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장이 네. 일단 관련된 서류, 이제 요약 서류를 다 모든 대법관에게 나눠주고 네. 판단을 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안이면 제가 볼 때 이제 전원합의체 갈 필요성이 있다. 아마 이혼 소송 사건이 전원합의체 간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 뭐 300억 비자금이 네. 과연 SK 관련 주식의 가치 상승에 이게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았느냐, 비자금은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네. 문제들.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를 얼마나 더 보호를 하면서 성장을 이끌었느냐. 그러면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건 불법적인 건데 네. 이거 과연 불법적인 것을 재산 기여도에 이걸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게 일반 이혼 소송과 전혀 다른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전에 2심 나왔을 때도 전원 합의체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군요. 아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리를 하고 전원 합의체 회부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할 건데 저는 이제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전원 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는 뭐 일부에서 맡고 있긴 한데 이걸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심과 2심의 판결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반면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3심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두 개 어떻게 달랐는지 보면은요. 네. 3년 전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청구한 금액보다 한참 적은 665억 원의 재산 분할, 위자료 1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결혼과는 상관없는 특유재산으로 분류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난해 2심 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이 SK 지분 역시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포함을 시켰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액을 무려 1조 3,808억 원으로 높이고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이 지분 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지분을 헐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혼 판결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됐었고요. 이와는 별도의 소송으로 인해서 최 회장의 동거인은 김희영 씨가 노 관장에게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달라졌던 것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에 달하는 그 비자금이 SK그룹에 성장하는데 종잣돈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SK 측에서 주장하는 그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 아니라 노소영 관장,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걸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결과를 2심에서 내렸던 겁니다. 3심은 어떻게 될까요? 조경 변호사님. 글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1, 2심이 워낙 이 법리를 달리 적용했기 네. 때문에요. 일단 노소영 관장의 재산 기여도는
뭐 1심에서도 40%를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1심이 금액이 그 정도로 나왔던 건 뭐냐면 SK 주식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17.5%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를 했죠. 네. 근데 항소심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SK 주식 지분을 인수할 당시에 그 인수대금이 네. 노태우 대통령의 비장업으로부터 비롯됐다는 메모라든가 증거를 통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서 그걸 분할하면서 1조 3,800억이 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법리나 이 항소심의 증거 판단에 대해서 대법원이 네.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결론은 또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때 이 특유재산을 인정한, 그러니까 이 기여도를 인정한 이 판단의 증거 채택이라든가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면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그럴 경우에 그 취지라고 하면 1심의 판단이 맞았다는 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1, 2심 결과 중 어느 쪽의 법리가 맞았다는 것을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우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이게 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300억 비자금이잖아요. 네. 자, 이 300억 비자금이 실제 있었는지 네. 아니면 기록만 남겨놨던 것인지 이게 불분명해요. 메모에 적힌 기록만 있는 것인지.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1995년, 6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도 보면 이 300억 비자금이라는 게 그 사실은 제대로 그 쟁점이 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대로 그 수사를 안 했는데 네. 자, 지금 와서 그럼 그 300억이라는 게 어디 기록이 있더라라는 것만 가지고서 정말 그 300억이 SK로 들어간 거냐? 네. 아니면 기록만 있고 뭐 무슨 어음이나 수표만 있는 거냐? 네. 이런 점이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리고 그게 과연 그 SK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응? 그게 이제 두 사람의 결혼 이후에 네. 그 생긴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문제인데, 근데 SK 그룹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과정을 쭉 그 짚어 보면요, 네. 사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기여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비자금 수사를 할 때 제가 법조팀에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네. 전 큰 기여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큰 기여가 없었다? 없었다. SK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SK가 성장하는데 두 번의 그 큰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SK 석유를 인수하게 된 과정. 네. 그거는 1980년이거든, 신군부 네. 시절. 그다음에 SK텔레콤 통신 사업에 통신사업. 뛰어든 과정. 그다음에 세 번이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인수한 과정. 근데 하이닉스 인수까지 몰라도 적어도 SK텔레콤 인수할 때까지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하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네. 1심과 2심 뭐가 맞을 것 같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1심이 맞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였던 최병무 위원의 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1심으로 결론이 날까요? 2심으로 결론이 날까요? 대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김광사 변호사님, 아직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회부된 건 아니고 지금 일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일부에서 그대로 결론을 낼 경우, 혹은 전원 합의체로 가져가서 전체 전원 합의해서 결론을 낼 경우, 결론을 내리는 시점이 많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군요. 일단 뭐 소부에서 심리할 때도 이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숙이 됐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리고 조만간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사건 자체는 이제 이혼 사건이고 네. 이제 정치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전원합의체 회부해도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하면 일단 이제 일정에 따라 쭉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미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심리 기일 정하고 쭉 가서 선고를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끌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그런데 안에 나올 수 있다? 지금 전원할지 여부에 회부할지 여부까지도 지금 단계가 와 있기 때문에 네. 직접 담당 재판부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오래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1심과 2심 비교하면 2심이 좀 너무 좀 파격적이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아마 대법원에서는 뭐 어느 정도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알겠습니다.